동맥경화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인류의 코로나 극복 속도가 좀 더 빠를 것인가? 지금 경제 상황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말이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우리 채널은 항상 좀 결론을 먼저 던져놓고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드리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갑자기 웬 동맥경화, 코로나, 이런 얘기냐, 코로나가 혹시 동맥경화랑 연관이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바로 되실 겁니다. 지금 모든 경제 현상,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를 흔들고 있는 변수가 있죠. 바로 공급 차질, 그리고 그린플레이션입니다. 공급 차질과 같은 경우에 이제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이슈고, 그린플레이션은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가는 과정에서 과거 석탄 가격이라든가 유가라든가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는 이런 현상,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말하죠. 일단 지금 아무리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었다 이래도 우리의 삶이 원시 시대로 돌아가나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쉬운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원래 먹던 음식을 안 먹지는 않았죠. 우리가 먹던 거 계속 똑같이 먹었습니다. 다만 식당에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이 급증을 했죠. 그에 따라서 포장 용기가 늘어났고 배달이 점점 늘어났죠. 그러니까 배달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진 거죠. 배달하는 사업체도 많아지고,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소량 주문보다는 또 대량 주문이 더 저렴하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뭔가 주문을 할 때 옛날에는 그냥 마트에 가서 샴푸 한두 개 사고 이러다가,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한 묶음 배송 3개 4개 2+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면은 확실히 싸요. 그러다 보니까 한 묶음씩 대량으로 구입해가지고 쟁여놓고 쓰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단순한 소비 패턴 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동일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오프라인 시절에 수요가 온라인으로 넘어간다, 전부 다 그냥 대체된다, 이게 아니라 오프라인에 없던 새로운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코로나 때문에 생겼다는 거죠. 이게 정말 사실이냐? 이거는 경제지표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그림의 화살표로 표시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추세선이 코로나 이전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증가하던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로라면 소매 판매는 화살표 정도 수준으로 꾸준하게 위로 추세를 그리면서 계속 이어나가는 게 맞겠지만, 그 코로나 이후를 보시면 제가 박스를 쳐놨죠. 이전까지 추세선을 정말 한참 확 뛰어넘는 이런 소매 판매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가게, 그리고 산업 전반에서, 비즈니스 전반에서 새로운 수요가 생겨났다, 이것을 의미하고 그에 따라서 더 많이 소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새로운 수요가 창출돼서 수요가 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피가 잘 돌지 않는 것, 동맥경화에 빠지는 건데, 이런 것처럼 경제의 배송 차질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배송 지연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동량 대비, 그래서 선봉량이 부족한 것이 첫 번째 원인이 됐고, 그래서 여러분 운임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배가 부족하다, 이거는 많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미국이 글로벌 소비에서 한 27% 정도 이렇게 크게 소비를 차지하는데, 지금 미국 운송 분야에서 구인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만 하역이라든가 아니면 트럭 부분, 이런 데서 굉장히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물건을 실어 날라야 하는데 물량 대비 배에 실을 수 있는 요 중량, 그러니까 물량이 얼마나 부족하냐, 요걸 알 수 있는 게 BDI 그리고 SCFI죠. 갑자기 어려운 소리 할 거구나 싶으실 텐데 쉽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BDI는 런던 발틱 해운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석탄, 광물, 곡물 등 이렇게 포장하지 않고 벌크선에다가 이렇게 직접 운반을 해요. 그래서 크기별로 이렇게 선박 지수를 모두 합한 이 지표가 BDI가 종합적인 원자재의 운송 상황을 알 수 있는 이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림처럼 BDI가 최근에 급등하고 있다. 요거는 필요한 원자재의 교역량,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원자재의 양 대비해서 벌크선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운임이 올라간다, 이걸 알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수요가 증가하는 구간에 선봉량 대비 과한 원자재가 벌크선을 타고 이동하는데 벌크선이 부족해서 운임이 좀 올라갔을 수는 있지만 컨테이너 경우는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 지수도 봐야 되는 거죠. 원자재가 배송돼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이 제품을 그냥 벌크선에다 실진 않죠.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선에다가 이게 운반이 되게 되는데, 지금 그림처럼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 이게 굉장히 급증했죠. 이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라고 하는데, 이게 공신력 있게 세계적으로 잘 쓰이는 이유가 상하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물동량이 있는 항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이 운임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SCFI, 그러니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처럼 운임지수가 쫙 올라갔다. 컨테이너 선박 역시 선박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물동량 대비해서 선봉량이 부족하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경제에서 혈액과 같은 운송 부분에서 선박이 부족해서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요거를 BDI 그리고 SCFI 이 두 가지만 봐도 알 수 있죠. 이제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 소비 시장의 약 27%를 차지하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컨테이너 하역 및 화물 트럭 부분에 구인난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 또한 운송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최근 대형마트죠. 미국 내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운송이 안 돼가지고 진열장이 텅 빌 수도 있다, 텅 비어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LA 뭐 롱비치 등 이런 항만에 이제 컨테이너 선들이 그냥 줄줄이 주차를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코로나로 항만에서 하역을 이렇게 하는 인원들이 30% 가까이가 구인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30%가 없으니까 이게 돌아갈 리가 있나요? 그래서 항구에 도착한 컨테이너 선들이 물량을 하역조차 하지 못하고 일단은 먼저 주차 먼저 해놓고 기약 없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역이 이루어진다 그래도 운송 때문에 컨테이너 선이 항구에 쌓여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트럭 기사들 있죠. 이미 뭐 열차는 꽉 찼고 트럭 기사들의 구인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상 운송 자체도 지금 하역을 해도 컨테이너가 쌓아져 있는 게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런 상태예요. 경제가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성장하고 주가도 오르고 하려면 우리 몸의 혈액과 같은 운송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운송이 뭐 백길도 막혀있고 육상도 막혀있고 꽉꽉 막혀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수요,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차지하는 게 미국인데 얘들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커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이 미국인데 얘네한테 수출을 보내도 이게 너무 늦게 가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운송대란 문제, 이것 때문에 앞으로 경제 위기가 오는 거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왜냐면 지금 설명드린 이 뉴스가 뭐 일주일 전 또는 뭐 어제부터 발생한 문제가 아니에요. 뉴스 기사는 2021년 올해 3월 뉴스 기사죠. 지금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때도 역시나 수입 물량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미국 서부의 항구에 정체가 굉장히 심하다. 근데 코로나로 인원은 없다. 마찬가지 똑같은 뭐 트럭도 힘들고 하역도 잘 안 되고 마찬가지 구인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벌써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건 이제 3월 뉴스긴 하지만 작년부터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 말쯤부터. 결국에는 미국에 이렇게 적체되는 문제, 그리고 이게 사실 글로벌적인 현상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고 이제 기업의 실적에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까 증시 조정의 원인으로까지 이어진 거죠. 그럼 공급 대란으로 경제 위기가 오고 주시장도 이제 앞으로 막 폭락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경제가 완전히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냐, 아니면 뭐 적절한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것인가, 요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투자하는 주시장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요 증시 전망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공급 대란에 대해서 현재 다수 전문가분들의 전망, 공통된 의견이 뭐냐? 일단 미국의 하역 정체는 심각해요. 육상 운송도 심각하고 컨테이너 박스 자체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글로벌적인 현상이고 코로나 현상이기 때문에 올해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과 같은 뭐 운임 상승세 아니면 운송 대란이 계속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경제 위기까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이유는 뭐냐? 경제 위기는 수요 감소가 촉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송 대란으로 수요가 감소하거나 소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소비가 지금 이연되고 있다, 이겁니다. 물건이 꼭 필요하고 받고 싶은데 안 와가지고 지금 속 타는 상황이지, 내가 이제 더 이상 소비를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지갑을 꽁꽁 닫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또 팬데믹 보조금이 9월에 중단되었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구인난은 서서히 회복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앞으로 선박 부족도 뭐 점진적으로 좀 길겠지만 어쨌든 회복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정상화될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다수의 의견이고요. 그렇다고 뭐 당장 내년부터 뭐 갑자기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슬슬 풀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뭐 반대로 당장의 경제가 파탄 나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경제가 다 죽고 주식시장 폭락하는 시나리오는 뭐냐? 운임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면 그렇게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런 수출기업 입장에서 운임이 너무 높아져요. 그러면은 운임 빼고 나면은 역마진이 나거나 아니면 마진이 아예 안 남는다. 그럼 애초에 이제 수출 물량을 줄여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교육을 아예 안 하겠죠. 보내려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교육을 아예 중단해버리면 그러면 경제가 다 파탄 나겠지만, 그러나 파국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은 이 운임이 현재 조절되고 있어서 여기서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우선 올해 중순부터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서 운송 대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크게 집중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운임 부분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죠. 올해 7월에 글로벌 해상 운임 업체를 대상으로 일단 미국 정부가 반독점법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던 이슈가 있죠. 과도한 운임 상승을 수요 공급으로 보지 않고 일종의 반독점 이슈로 한번 다뤄보겠다 이런 거고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어쨌든 지난 9월에 세계 3위 선사 CMA CGM이 스팟 운임을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컨테이너 문제도 그렇고 중국 전력난 문제로 중국으로부터 운임을 좀씩 하락하는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어요. 특히 미중 노선을 운용하는 선사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오가는 회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익이 많이 남는 구조예요. 그런데 지금 철제 박스죠. 컨테이너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다음 그 회전율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익이 안 나요. 그러면 방법은 뭡니까? 미국에서 중국으로 빨리빨리 보내야 되니까 운임을 진짜 파격적으로 낮춰줍니다. 어쨌든 컨테이너만 보내면 안 보내니까 운임을 엄청 낮춰줄게. 내가 뭐 물건이 차든 안 차든 어쨌든 아무 물건이나 빨리 보내. 그러면서 어디는 제로 수준까지 이렇게 운임을 낮춰가지고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컨테이너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박스를.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중국으로 오는 운임이 지금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거는 그렇게 낮은 운임을 적용해 주지 않으니까 일단 미국에서 중국으로 보냈다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이런 경로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운임 자체는 좀 낮아지는 거죠. 문제는 자유주의이고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뭐 국가의 통제가 있느냐 마느냐 이거가 논쟁거리긴 하지만 아무 정부의 통제 없이 시장 논리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 이게 운임이 미친 듯 치솟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글로벌 경제가 망가져요. 그리고 교역량이 줄어들고 이게 경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경제 발전에 꼭 필요한 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경제 논리에 100% 의존하도록 놔두지를 않죠. 예를 들어서 농업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데 흉년이 들거나 가축에 전염병이 돌아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다, 치솟는다 할 때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서 그냥 무한정 가격이 오르도록 내비두는 게 뭐 맞겠다 생각하지만 갑자기 정부에서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물가를 좀 낮춰주죠.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는 뭐 농산물 가격 떨어질 때는 우리가 손해보는데 올라서 수익 좀 보겠다는데 무슨 근거로 통제하냐 하겠지만은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국내 산업이 완전히 죽게 내버려 주지도 않아요. 아무도 농업을 안 하면은 나중에 외국에서 부르는 값을 그대로 그냥 가져다 주니까 식량 안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물가를 잡거나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 통제를 하고 또 다 죽어간다 그러면 지원을 하고 어떻게 보면 식량 안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해운도 그렇죠. HMM이죠. 구현대상선이 예전에 아주 어려울 때 지금이야 뭐 잘 됐다지만 산업은행 자본이 들어간다 그럴 때 사람들이 반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회사 운영을 잘못해서 손해를 봐놓고 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느냐 이게 지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현대상선이라도 지금 살린 게 다행이죠. 오히려 한진해운도 사실은 국가적으로 살렸어야지 이렇게 우리나라에 문제가 발생 안 했을 텐데 그게 굉장히 큰 악수였다. 이런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경제의 핵심이 되는 분야는 원래가 정부의 지원이나 통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 이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어쨌든 정치적인 이유든 다른 이유든 운임의 상승 속도가 조절되기만 시작해도 경제는 이에 적응을 하겠죠. 경제가 적응을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제품이나 원자재를 주문한다 그래도 뭐 한 달 이상 뭐 2달까지더라도 걸릴 수 있다 이런 인식을 모두가 갖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간의 계약을 할 때 전면적으로 이제 계약서 자체를 수정을 좀 하겠죠. 들어오는 이런 시기 이런 게 확실히 늦어지니까 가격 변화에 마진을 어느 정도 붙여야 된다 이런 계약을 쓰거나 아니면 납기 지원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원자재가 안 들어오는데 납기를 맞출 수가 없죠. 이 부분을 인정해주는 식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는 게 적응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최종적인 소비자들이죠. 우리 개인들이 물량이 늦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그냥 인지하는 거예요. 또 구매 계획을 변경하는 거죠. 이제 2달 앞으로 사야 될 거 있으면 좀 미리 주문을 넣어가지고 필요할 때 사거나 아니면 애초에 막 소비를 아예 조금 뒤로 이연시켜버리는 이런 방법을 택하겠죠. 그래서 다수 전문가들의 입장을 보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현재 운송난이 뭐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 아니 내년 중순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요거는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이 문제 때문에 경제 위기로 가고 경제가 파탄나는 수준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전문가분들은 뭐 거의 없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요거 때문에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게 뭐 완전 여기서부터 폭락을 간다 이게 아니라
네, 올해 말 뭐 한 내년 초 이렇게 보는데 주시장은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죠. 그렇게 되면서 어느 정도 회복하는 흐름새로 가지 않을까. 뭐 물론 급등을 한다 이건 아니겠죠. 코로나 그 기울기처럼 완만하게 회복을 하는 이런 스타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만 봤을 때도 또 존버 인베스트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